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농업과 농촌인데요. 농촌의 인력난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스마트 농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미래를 밝힐 스마트 농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택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육성실실장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명훈 순천대학교 스마트 농업전공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인구도 줄어들어 있고 65세 고령농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따르면 네. 12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6.8%에 이릅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고령화가 증가할수록 이제 생산량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농가에 대한 소득이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다면 청년들을 불러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이게 농식품부는 이제 고령농의 이탈과 그 40세 미만 청년농의 규모를 감안할 때 2027년까지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년에 4천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2만 6천 명을 이게 유입할 계획인데요. 또한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농업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농산물의 어떤 생산량 증가, 그리고 또한 노동력의 감소, 이를 통해서 이제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청자분들에게는 스마트 농업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 농업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농업이란 기존의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유전공학기술, 환경공학기술 등을 접목하여 농업이 기반의 디지털화, 스마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4차 산업기술을 통한 농업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중심의 관측, 수급 예측은 물론 유통에 이르기까지 똑똑한 농업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스마트 농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해진 게 스마트 농업이군요. 네. 스마트 농업은 농민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좋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좋은 점이 많다고 하는 걸까요? 최종 농산물의 소비를 하시는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한테는 농산물의 계획된 생산과 그리고 계획된 재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계획적인 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에도 좋고 또 국민들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작물을 먹을 수 있고 또 가격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바람직한 농업의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마트 농업하면 스마트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의 ICT,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서 작물과 가축의 생명을 원격으로 이제 제어를 하고 적정하게 그 유지 관리하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팜은 이제 크게 3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세대는 원격 제어의 단계, 2세대는 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 관리 단계, 3세대는 인공지능 무인 자동화 단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인공지능과 무인 자동화 단계인 3세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3세대인 인공지능, 무인 자동화 단계는 한마디로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농사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잘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궁금한데요. 그 현장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도시농업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보급, 도시농업 연구 사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 영농의 기반을 확립하고 있는데요. 총 350평 규모 5개 동의 비닐하우스에서는 현재 5년째 딸기 고설 재배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딸기를 고설 재배하는 곳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딸기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딸기를 재배할 때는 밑에 흙에서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단을 높입니다. 높여서 고설 재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수확할 때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쓰는 그런 게 좀 덜 하겠죠. 그래서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딸기를 재배할 수 있어서 요즘에 이렇게 고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흙을 밟지 않고도 농사 짓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딸기 고설 재배. 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면 노동력을 절감하면서도 고품질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센터에서는 실내에서 재배하거나 스마트팜에서 시설 재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체험을 시키고 있다는데요. 현재까지 체험한 사람만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팜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자,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 핸드폰으로 제가 농사를 지어요. 핸드폰으로 농사를 짓는데 지금 화면이 똑같은 화면이 지금 켜져 있죠. 지금 여기 통합 지정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집에서도 가능하고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농장에 들어가는 양액의 EC 값이나 pH 값을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제가 핸드폰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도 똑같은 신호를 받아서 딸기에 적합한 그러한 양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양액 공급기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든 양액을 공급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특히 농업은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변덕스러운 기후에 사람이 일일이 대응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물을 주거나 일조량과 온도, 습도 등 안팎의 날씨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환경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햇빛 대신에 지하 공간에는 뭐 LED 등을 넣어서 그 환경을 갖다 맞춰가는, 그리고 그 환경에 맞춰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자연의 힘보다는 내가 인위적인 환경을 맞출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딸기밭 한켠에 웬 비단 잉어 양어장이 있네요.
여기 왜 잉어가? 여기 잉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물고기도 기르고요. 그다음에 채소도 기르는 아쿠아포닉스 양어 수경 재배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밭농사나 논농사 옆에 보면 물 웅덩이가 있었잖아요. 물 웅덩이 내에는 물고기가 살고 뭐 개구리도 살고 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먹이를 먹고 똥을 싸면 그쪽에 있는 영양분을 이용해서 밭작물도 기르고 논에 우리 벼도 재배하고 했었는데, 그렇듯이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전통적인 방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고기 배설물을 채소의 영양분으로 활용하는 아쿠아포닉스.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의 합성어로 물고기 배설물로 채소를 재배하고 채소는 다시 그 물을 정화시켜 물고기에게 되돌려주는 100% 자연 재배 순환 농법인데요. 이 역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요소가 자동으로 제어되는 스마트팜 시스템입니다. 햇볕 대신 LED 조명으로 키운 푸릇푸릇한 상추. 스마트팜이 빚어낸 또 하나의 기술 혁명입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올려놓은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이제 지금 자라고 있는 환경이고요. 얘네들도 이제 한 달이면 다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스마트팜에서 재배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모종을 길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몇 번을 1년에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2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2번을 재배를 해서 그 수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간격으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 밭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확량도 많고 소득도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농업의 미래로 부상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있는 스마트팜. 자연이 주는 결실을 과학의 힘으로 극대화하는 길에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스마트팜에 무인 자동화가 가능하구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 만큼 스마트팜 기술 지원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스마트팜 3세대는 지능형 로봇 농장처럼 그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무인 자동화 모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면 인공지능이 이 병의 유무를 판단해서 처방도 알려주고 작물 생육 정보까지 측정할 수 있는 로봇 기술입니다. 이처럼 그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농촌의 현안인 노동력 부절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어떤 기계와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팜 보급에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디지털 정보 기술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스마트팜은 대부분 시설화에 국한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은 폭넓은 의미에서의 농업과 ICT 기술의 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ICT 기술에서는 우리 ICBM이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 IoT, 네.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와 모바일, 이런 4가지 기술들과 함께 스마트팜 기술을 전체적으로 이루고 있고요. 네. 그 전체적인 이 스마트팜이 실제 고령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활의 편리성, 그리고 생산력을 높이는 이런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네, 정말 똑똑한 기술이 모여져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또 하나 놀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어변으로 비료를 주고 있는 건데요. 이 자체가 친환경 농업이라서 더 놀랐습니다. 스마트팜이 친환경 농업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스마트팜 기술 개발의 또 다른 핵심은 친환경 기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벤처 기업들에서 환경에 영향을 줄이는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기업에서도 그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식물 공장 구축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온습도 제어하는 이런 이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개발부터, 그리고
양액을 재활용하는 이 오폐수가 안 나오는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또 ICT 기술과 접합이 돼서 빅데이터와 그리고 AI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 게 이 농업의 현실, 지금 현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윈윈 같아요. 뭐 네. 하나 버릴 게 없고 쓸모없는 게 없는 그런 첨단 기술인 것 같은데요. 사물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술이 스마트팜 기술을 앞당기고 있지만 무엇보다 일손을 대신할 로봇이 스마트팜에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업 분야에 이미 이 로봇이 넘어와 있죠? 현재 로봇은 그 산업을 넘어서 생활 속에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농업 분야에서도 이게 그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농업 분야로 넘어온 로봇을 이제 팜봇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너무 귀엽네요. 팜봇. 팜봇. 그러니까 네. 그 농장의 로봇의 합성어가 네.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팜봇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팜봇은 농업 로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생산 단계에서는 수확 로봇과 그리고 무인 자율형 트랙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 단계나 아니면은 이 유통 단계에서는 운반형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활용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의 3세대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정부 정책 지원을 받아서 현재 많은 연구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팜봇이 그냥 어떠한 한 역할만 하는 로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종부터 수확,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해낼 수가 있군요. 네. 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정밀 산업이 정말 강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정밀 농업 기술도 빠른 속도로 실용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까요? 예, 시설 농업은 이제 시설 자동화와 함께 로봇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을 로봇이 이제 자동화하는 기술이 지금 개발시킨 단계이고요. 축산 가축 관리는 물론 구제역, AI 등 각종 전염성 가축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ICT 및 로봇 기술을 도입으로 기술 혁신을 이룰 예정입니다. 팜봇이 이끌어 나갈 이제 융복합 스마트화의 기술은 정밀 농업의 탄생을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자통신 기술과 네. 농업의 만남, 이 둘의 융합은 팜봇이라는 시너지로 대한민국 정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도 너무 귀여운데 그 역할도 톡톡히 잘 해내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스마트팜의 장점이 다양하겠지만 특히 손에 꼽을 수 있는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 농업이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노하우에 덜 의존하고 데이터 기반의 그 안정적으로는 농업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확실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 게 저의 추측인데 네.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노동력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편리성 제고와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농업은 오랜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누구나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합니다. 궁금한 스마트 농업의 현장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경기도 여주시의 한 스마트팜 딸기 농장을 찾아 나선 길.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있는 모습이 겉으로는 여느 딸기 농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12월이면 붉게 연글 딸기들이 지금 한창 하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농장주 되시나요? 네, 제가 피크니크 딸기 농장에 지금 농장지기로 있는 오성일 스마트팜 농업인입니다. 근데 지금 오후 시간인데 네. 지금 출근하신 건가요? 오전에 딸기 얼굴 한번 보고 오늘 스마트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연 갔다가 지금 다시 출근하는 길입니다. 강연이요? 우리가 아는 농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요새 청년들 중에 귀농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시작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그 중에서는 청년이다 보니까 컴퓨터로 하는 이런 어떤 스마트팜, 이런 농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농사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의를 틈틈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팜 전도사가 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판교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 잘 나가던 마케터였다는데요. 그런 그가 왜 농부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원래 지시니까 농산물의 가치를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일을 하다가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진짜로 내가 한번 차려서 직접 농사 지면서 거기다가 숨결까지 불어넣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맘때쯤에 스마트팜 청년보육 사업이라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전국에서 60명 정도의 스마트팜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했던 정책이었고, 스마트팜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들이 모였고 가장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스마트팜의 최고의 정보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사업 너무 잘 들었다, 그 사업 없었으면 시작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사업 1기, 여주시 청년 창업농 2기 수료생인 오성일 씨는 교육생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의 스마트팜을 세웠다는데요. 3,802제곱미터의 국가부지를 임대하고 자부담으로 마련한 3,140제곱미터 등 총 6,942제곱미터 부지에 1,850제곱미터 규모의 딸기밭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꽃이 폈기 때문에 꽃을 솎아주는 일들을 하는 게 주 업무예요. 스마트팜은 흙이 있으면 병균이 올라와요. 그래서 흙이 없도록 애를 쓰고 있고, 그 대신 저희는 코코피트라 그래서 코코넛 껍질로 된 이런 흙들을 쓰고 있는데, 얘네는 유기물이면서도 거의 무기물에 가까워서 저희가 영양분을 주고 싶은 대로 질과 인산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죠. 9월에 심으면 겨울부터 봄까지 수확할 수 있다는 딸기. 그렇다면 스마트팜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여기는 저희 딸기들이 먹는 양액물을 만들어주는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기계를 통해서 양액기라는 기계가 딸기들한테 물도 직접 주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양분을 여기서 공급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양액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데요. 이 양액기가 딸기밭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농장 곳곳에 설치된 센서로 딸기 재배에 필요한 데이터를 측정한 뒤 원격 제어 장치로 물,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서 수경 재배를 하는 방식이죠. 스마트폰만 있다면 비닐하우스 창이라든가 차광막, 커튼 개폐, 순환팬과 환풍팬 작동까지 언제 어디서나 일사천리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없다면 한시도 비닐하우스를 떠날 수 없어서 삶이 농장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스마트팜이 대신해주면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생활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농사꾼들이 새벽에 일찍 출근하셔서 오후 늦게 퇴근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커튼을 열어줘야 되고 해가 지고 나서 커튼을 닫아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전 자동화가 다 돼 있고 컴퓨터가 알아서 물도 주고 이 딸기들도 출근시켜주고 또 퇴근도 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꼬박꼬박 쉬고 있거든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하고 좀 맞는 그런 농법, 그리고 그런 생활,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제어하는 단계인 1세대 스마트팜에 이어 현재 2세대 스마트팜은 데이터에 기반한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등 정밀 기술로 발전했는데요. 딸기에 청춘을 걸고 농업에 인생을 바치는 청년 농사꾼은 이제 쟁기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농사를 짓습니다. 12월이 되면 빨갛게 익어갈 딸기처럼 그의 꿈도 나날이 연그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스마트팜 시스템에만 맡길 수는 없는 법.
단순 노동과 관련된 일은 시스템이 처리하는 대신 농부는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과 연구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데요. 그렇다면 농촌 속의 첨단 산업, 스마트팜에 도전하려는 청년들에게 오성일 씨는 어떤 조언을 들려줄까요? 기본적으로 농사 짓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성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전문성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좀 인큐베이팅 해줄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농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창업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1년, 2년 받으시는 것도 매출하고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렇게 성급한 건 아니다. 성급하지 않으시기 시작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집약체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으로 이제 땡볕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농사 짓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기술력과 함께 커가는 청년 농부의 꿈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주인공인 오성일 씨 같은 경우에 마케팅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는데 현재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스마트팜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누구나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예비 농업인이 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농림사식품교육문화정보원 줄여서 이제 농정원이라 하는데요. 네. 예, 농정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성일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20개월 장기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입문 교육 과정 2개월, 그다음에 교육형 실습 과정 6개월, 그다음에 경영 실습 12개월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육 과정입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정말 교육 듣기를 너무 잘했다,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교육을 실제로 들으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가요, 교수님? 참고로 오성일 씨처럼 전공이 무엇이든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기간 동안 월 70만 원의 숙식비가 제공되고 단 만 18세에서 39세 나이 제한이 좀 있고요. 아, 나이 제한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청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래서 각 지역과 4개의 교육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20개월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 농업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면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팜 보육센터는 현재 전국에 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남 밀양, 경북 상주, 전남 고흥, 전북 김제 이렇게 4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 센터별로 1년에 50명의 신입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그 스마트팜 코리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상의 오성일 씨 같은 경우 자부담으로 마련한 부지에 국가 부지임대를 더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스마트팜 부지 임대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시설주된 부담 없이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 온실을 신축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보육센터 수료생 중에서 스마트팜 임대를 희망하는 청년농들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이제 작성해 담당 기관에 제출하면 네. 선발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팜 하면 보통은 온실을 떠올리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농사는 노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노지에서도 스마트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정부는 2027년까지 그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노지 분야에서 당연히 이제 스마트팜이 적용되는 건 가능하고요. 네. 이제 노지, 온실, 축산 분야에서 각각 스마트팜을 보고했다는 계획을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계산에 53헥타르 규모의 콩 스마트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토양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데이터, 기상 정보 등 각각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 생산을 야층에서 병해충도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지 스마트팜이 가능해진 것은 기상 상황 예측과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토지 환경 분석 기술이 실제 우리 시범 사업에 적용됐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노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과수나 바탕물 농가들에게 생산량 향상과 그리고 편리성을 제공하고요. 그걸로 해서 노동력 절감까지 이어지는 이런 형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도 곧 상용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있나요? 드론 또한 미래 농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첨단 기술입니다. 현재 드론은 90%가 이제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소위 이동 경로 파악, 병충해 그리고 과수 화상병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 분석이라든지 폐캐다리병 파악 등 농축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 또한 이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AI가 밭의 면적을 파악하고 트랙터를 움직여 스스로 밭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 농업이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기술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꼽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2027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15개소 이제 구축할 예정이고요. 올해까지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한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온라인 거래소를 운영해서 이제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벤처 창업 활성화도 가능하고요. 특히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등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 농업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팜의 경우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시설하우스를 관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농식품부와 농정원에서 12월부터 청년 농업인 그 영농 정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농작물과 사람과의 교감을 나타낼 텐데요. 이런 교감이 ICT 기술로서 극대화되는 거고요. 특히 이러한 농업의 편리성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생산력을 높이는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팜 기술, 특히 농업과 ICT 기술이 접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스마트 농업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용해서 농가 경쟁력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